이래 방송에서 밝혔듯이 이 이벤트는 빅뱅 이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45조 원 이상의 아주 심각하고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빅뱅 이론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는 분에게 1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툴을 통해 밝히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도 과학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로 반론하시는 분에게 역시 1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를 소개한 분에게도 역시 1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에 이어서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에 대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바늘구멍으로 통과한 두 선이 보이죠? 그 꼭지점에 점 하나가 있고요. 바로 이 점이 빅뱅론에서 주장하는 특이점 진공입니다. 그런즉 빅뱅론은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이 진공 하나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도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이 진공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이 진공에서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코끼리도 나오고 호랑이와 사자도 나오고 황소도 나오고 개나 고양이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이 진공에서 진화되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황당한 주장이 믿어지십니까?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빅뱅론은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들도 바늘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이 진공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황당한 주장이 믿어지십니까?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빅뱅론은 바늘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이 진공에서 우리 은하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은하에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데요. 여기 붉은 점이 보이죠? 바로 이것이 태양계가 속한 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태양계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요. 이 은하에는 약 3천여 개의 별과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죠?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1천여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 모두가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진공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황당한 주장이 믿어지십니까?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빅뱅론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의 세계가 바늘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이 진공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황당한 주장이 믿어지십니까?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빅뱅론은 바늘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이 진공의 질량 무게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엄청나게 더 무겁다고 합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들을 하나로 합친 질량 무게보다도 바늘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이 진공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하는 거지요. 이처럼 황당한 주장이 정녕 믿어지십니까? 당신도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상식이 있다면 이처럼 황당한 주장이 정녕 믿어지십니까? 빅뱅론은 한마디로 뻥하고 크게 터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즉 빅뱅론은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늘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진공이 뻥하고 크게 터져서 지금의 우주만큼 커졌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지구도 생겨나고 태양도 생겨나고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들을 비롯한 1천여 개 이상의 은하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이처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이비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이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무려 45조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엄중합니다. 그런즉 이 빅뱅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단 한 가지라도 제시할 수 있는 분에게는 1억 원을 제가 당장 드리겠습니다. 현대우주과학기술로 밝혀진 우주의 모든 진실은 이 빅뱅론의 비과학적 허구에 대해서 100%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6년 전부터 이 빅뱅론의 비과학적 허구를 증명하는 수백 가지 이상의 많은 물리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빅뱅론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을 대표하는 전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은 본인에게 보낸 공동답변서를 통해서 빅뱅론이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는 허구임에 대해서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전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은 공동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시인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빅뱅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었다는 결과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며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이 있었다면 생길 수 있는 간접적 해석이지 이것이 빅뱅의 직접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아직 빅뱅 이론은 전혀 이해되고 있지 않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본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을 대표하는 전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으로부터 빅뱅 진화론의 비과학적 허구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2014년 6월 16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수백 가지 이상의 많은 물리적 증거들로 이 빅뱅론의 비과학적 허구를 낱낱이 밝히며 또 이 빅뱅론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상황도 소상히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반론 및 답변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청와대는 본인의 청원에 대한 해결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시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밝힌 우주 진실들에 대한 답변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은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에 대한 답변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문. 이 공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천문연구원장에게 보낸 공문인데요. 본인이 밝힌 여기 419가지 증거 자료들에 대한 우주 진실들에 대한 답변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고등과학원장에게 보낸 공문인데요. 역시 본인이 밝힌 419가지 우주 진실에 대한 답변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은 답변 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본인이 밝힌 우주 진실들에 대한 검토를 거듭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빅뱅 진화론의 비과학적 허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을 대표하는 전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이 빅뱅 진화론의 비과학적 허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이는 아직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했고 또 아직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2000가지 이상으로 아주 방대하게 존재하는 반면에 빅뱅론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한 가지가 맞으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요. 하지만 2000가지가 넘는 방대한 물리적 증거들이 일맥상통하다면 이는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100%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이토록 방대한 것은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몰라서 당해왔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조차도 없는 빅뱅 진화론 따위한테 속고 당해온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들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이 거짓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진실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들은 2000가지 이상으로 아주 방대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도 이 거짓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거짓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물리적 증거들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이는 제가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물리적 증거라 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빅뱅론과 같은 추상적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증거를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작은 빌딩 하나가 지어진데도 반드시 그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가 지어졌는데 설계도가 없을까요? 반드시 그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설계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가 숨겨진 아주 깊고 은밀한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설계도가 숨겨진 아주 깊고도 은밀한 곳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본 그 설계도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우주가 창조된 이래 아직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 진실을 지금부터 밝힐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쪼개보면 분자가 나오고, 그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옵니다. 우주 만물은 이 원자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원자 속에 하나님의 우주 창조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약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수소는 우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최초의 원자입니다. 바로 이 수소 원자 속에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와 지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도 닮았지요? 그런즉 수소 원자가 하나의 궤도를 갖고 하나의 전자를 거느리듯이 지구도 역시 하나의 궤도를 갖고 하나의 위성을 거느립니다. 별이나 목성과 같은 천체의 중심에 있는 원자의 궤도가 별의 중력으로부터 이 핵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듯이 지구의 이 궤도 역시 태양의 중력 및 인력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목성의 중심 핵에 들어갈수록 중력에 의해 압축되면서 점점 작아지는 수소 원자의 모습과 수소 원자 핵을 보호하는 원자 껍데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원자에서 궤도 역할을 하는 이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성도 태양처럼 찬란히 빛나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소와 수소 원자가 하나로 결합하며 합쳐지면서 핵융합을 통해 헬륨을 생성하면서 태양처럼 불을 지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성은 태양에 비해서 질량 중력이 작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수소 원자 껍데기를 깨뜨려야 이 수소와 수소가 하나로 결합하며 합쳐지면서 핵융합을 통해 헬륨을 생성하며 태양처럼 불을 지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목성은 태양만한 질량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 껍데기를 붕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목성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이 수소 원자 껍데기를 깨뜨릴 힘이 없어서 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울러 수소 원자의 궤도 밖에 있는 이 전자가 핵의 인력에 끌려들지 않는 것은 이 궤도가 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수소 원자의 이 궤도가 전자의 청력을 나타내듯이 지구의 궤도 역시 달의 청력을 나타냅니다. 수소 원자가 자기장을 갖고 있듯이 지구도 역시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의 이 자기장과 지구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와 지구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수소 원자의 핵과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듯이 지구와 달도 역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 수소 원자의 핵이 자전축을 갖고 회전하듯이 지구도 역시 자전축을 갖고 회전합니다. 이 이미지는 자전축으로 회전하는 수소 원자의 핵과 지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중력장을 갖고 있듯이 지구도 역시 중력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의 중력장과 지구의 중력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 중심에 있는 원자의 이 중력장이 별의 중력의 청력을 나타내듯이 지구의 이 중력장도 태양의 중력에 청력을 행사합니다. 자석이 같은 그 길이 청력을 나타내듯이, 청력이란 이 밀어내는 힘을 말하지요. 이 청력을 나타내듯이 중력과 중력도 청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의 중력장과 태양계 궤도에서 운행하는 지구의 중력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인력을 갖고 있듯이 지구도 역시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핵을 갖고 있듯이 지구도 역시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의 핵과 지구의 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즐겨 먹는 소금의 주 원료인 나트륨 원자와 태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원자 속에 하나의 작은 우주가 들어가 있는 듯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원자의 질량 및 에너지 법칙의 시스템대로 이 우주가 복제된 것입니다. 나트륨 원자 핵은 11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궤도를 형성하고 11개의 전자들을 거느립니다. 원자 핵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의 궤도 층수도 증가하고 이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수도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계에 속한 이 목성과 토성도 질량에 따라 여러 궤도를 형성하고 수십 개의 위성들을 거느립니다. 이처럼 우주는 원자 시스템대로 복제된 것입니다. 원자의 핵이 있듯이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별들에도 핵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의 핵과 태양의 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핵의 질량과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질량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전자의 질량은 원자의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한 개의 질량에 비해서 1836배 정도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도에서 운행하는 많은 전자들의 질량을 하나로 합쳐도 원자의 핵의 질량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태양의 질량과 태양계 궤도에서 운행하는
위성들의 질량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하나로 합쳐도 태양의 질량보다 훨씬 작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의 질량은 99%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원자 시스템대로 복제된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원자의 중력장은 이 전자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중력장과 태양계의 중력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자의 중력장이 이 전자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듯이 태양계의 중력장도 이 위성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중력장 안에 있는 원자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중력장 안에 있는 태양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닮았죠? 이 이미지는 자전축으로 회전하는 수소 원자의 핵과 태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철 원자와 은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자에 이 핵이 있듯이 은하들에도 핵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자전축으로 회전하는 수소 원자의 핵과 은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자의 자기장과 은하의 자기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우주과학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그럼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우주 프로그램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반드시 그 개발자가 있듯이 우주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그 설계자가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그 개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주 프로그램에는 절대 그 설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보편적 상식이 결여된 궤변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능이 떨어진 전능화를 의미합니다. 그런즉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그 개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주 프로그램에는 절대 그 설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보편적 상식이 결여된 전능화의 궤변에 불과하겠죠?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에 반드시 그 개발자가 있듯이 우주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그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설계자가 누구일까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자 구조를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시스템이 만들어진 구조를 해체해 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입자 가속기의 진공에서 수소 원자의 핵인 양성자와 반대 전기 성질을 가진 반양성자를 충돌 방전시키면 그 양성자 구조를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수소 원자의 핵인 양성자와 반대 전기 성질을 가진 반양성자를 충돌 방전시켜서 그 양성자 구조를 붕괴시키는 모습과 수소 원자의 핵인 양성자가 붕괴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의 수소 원자 핵인 이 양성자가 붕괴되면 세 개의 쿼크들로 붕괴되고요. 이 쿼크들은 1836개 정도의 전자들로 해체되고 한 개의 전자는 약 10억 개의 중성미자들로 해체되고 이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해체되고 광자는 진공 입자들로 해체되며 진공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는 진공 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고 또 광자들이 결합하여 중성미자가 되고 또 중성미자들이 결합하여 전자가 되고 또 전자들이 결합하여 쿼크 입자가 되고 쿼크 입자들이 결합하여 원자 핵인 양성자가 되었다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런즉 수소 원자의 핵인 양성자는 이 쿼크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쿼크 입자는 이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이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미자는 이 광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광자는 이 진공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성자도 역시 양성자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들로 우주 만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보면 원자가 나옵니다. 이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해체해보면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이 탄소 원자들의 결정체가 나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를 해체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나오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해체하면 거꾸입자들이 나오고, 거꾸를 해체하면 전자들이 나오고, 전자를 해체하면 중성미자들이 나오고, 중성미자를 해체하면 광자들이 나오고, 광자를 해체하면 진공입자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주의 기원을 추적하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진공관만 나게 됩니다. 태초에 그 진공에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 창세기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즉 태초의 진공에서 빛이 생겨나고 그 빛이 되는 광자들이 결합하여 중성미자가 생겨나고, 또 그 중성미자들이 결합하여 전자가 생겨나고, 또 그 전자들이 결합하여 거꾸입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 거꾸입자들이 결합하여 양성자가 생겨나고 원자가 탄생했습니다. 원자의 탄생은 최초의 우주였습니다. 그 원자 속에는 미래에 생겨날 시공간,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겨자씨는 비록 깨알보다 훨씬 작지만 그 작은 씨앗에서 싹두고 성장한 겨자나무는 그 밑기둥 줄기를 한 아름에 안을 수 없을 정도의 거목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비록 하늘의 겨자씨는 깨알보다 훨씬 작지만 그 씨앗에는 미래의 거목으로 성장할 겨자나무의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의 진공에서 최초로 창조된 수소 원자에는 미래의 시공간,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우주는 그 원자의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복제된 것입니다.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작은 씨앗에서 싹트고 성장한 겨자나무와 수소 원자에서부터 시작된 우주의 형성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자의 궤도에서 운행하는 전자들의 수는 원자의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의 수와 동일합니다. 그런즉 이 철 원자의 핵이 26개의 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들이 26번 결합하며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 헬륨이 되듯이 이 세상 만물은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이 우주는 최초의 창조물인 수소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반론하는 분에게 1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진공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에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입자가속기의 내부는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입자가속기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면 진공 입자들이 몰려들며 결합하면서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로 나타납니다. 그런즉 이 입자가속기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공 입자들은 반드시 상대성에 의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 입자가속기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한 상대성은 인간입니다. 이처럼 태초의 진공에도 에너지를 제공한 상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태초의 진공에서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주가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되었듯이 그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을 창조할 수 있는 상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성이 없다면 지금의 우주는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우주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만약 인간은 이 입자가속의 진공에서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진공에서 절대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보편적 상식이 결여된 궤변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지능이 떨어진 전응아를 의미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입자거시기 진공에서 톱코코라고 하는 인공입자를 만들기 위해 12여 년 동안이나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물리학자들은 그 톱코코라고 하는 인공입자의 질량이 150억 전자볼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인공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입자가속의 진공에서 입자 충돌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 입자가속의 진공에서 입자 충돌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면 반드시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질량을 가진 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 인공입자의 질량을 155 전자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280억 전자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상향 수정하였고, 그리고 또 실패를 거듭하자 또 이번에는 그 인공입자의 질량을 280억 전자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410억 전자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상향 수정하였고, 그리고 또 실패를 거듭하자 또 이번에는 그 인공입자의 질량을 410억 전자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690억 전자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상향 수정하였고, 그리고 또 실패를 또 거듭하자 이번에는 그 인공입자의 질량을 690억 전자볼트보다 훨씬 더 많은 890억 전자볼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12여 년 동안 이 입자가속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할 때마다 새로운 입자들이 계속 생겨났는데 그 입자들의 질량은 물리학자들이 주장한 것보다 많은 질량을 가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진공 입자들이 결합하여 광자가 되고, 그 광자들이 결합하여 중성미자가 되고, 또 그 중성미자들이 결합하여 전자가 되고, 또 그 전자들이 결합하여 코코 입자들이 되고, 또 그 코코 입자들이 결합한 입자들이 계속 생겨났는데 그 입자들의 질량은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질량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입자는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에너지를 잃는 동시에 도로 해체되어 진공입자로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의 진공에서 수소원자의 생성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수소원자에는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지만 그 수소원자의 생성은 실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수소원자가 만들어진 창조 프로그램은 아주 복잡하면서도 매우 정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원자는 인간들이 이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만든 인공입자들처럼 도로 해체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톱코코라고 하는 인공입자를 만들기 위해 질량 수정을 거듭하면서도 12여 년 동안이나 실패를 거듭했지만 계속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공에서 입자들을 만들어내셨듯이 인간도 진공에서 이 입자가속기를 통해 인공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도 창조의 흉내를 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입자들은, 이 입자가속기를 통해 만든 인공입자들은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에너지를 잃자마자 도로 해체되어 진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인간이 만든 입자들의 수명은 찰나의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입자들의 수명은 영원에 이를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이 만든 입자들의 수명은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이 입자가속기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는 수소원자는 영원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우주 과학기술과 입자물리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100% 진실입니다. 아울러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비할 수도 없는 맹맹백백한 진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우주창조 진실이 사실이 아니라면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분에게 앞서 약속드린 대로 1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우주창조 진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를 소개한 분에게도 역시 1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는 분에게는 역시 1억 원을 당장 드리겠습니다. 이 1억 원 이벤트는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반론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이에 이어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창조 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